오늘은 추위와 눈 모두 대비해야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설이 된 큰 도로와 달리 광장 위는 그대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그늘진 인도와 계단 곳곳은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폭설의 흔적이 남아있고 매서운 칼바람까지 몰아치자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추위와 눈 두 가지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몰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에 중부 서해안에 눈이 시작되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강원 영서 북부와 제주 산간 2에서 5cm, 전남과 영남 등 남부지방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지방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퇴근길 무렵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돼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대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경우엔 스노우 체인을 준비하는 등 눈길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겠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이처럼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해 위험천만한 낙상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중년 여성과 노인들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하얗게 쌓인 눈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뒤 찬바람까지 불자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고 출퇴근길 보행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의 위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낙상 사고로 입원한 전체 환자 수는 약 28만 4천 명인데 2011년보다 16%나 뛰었습니다.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장년층은 특히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대처하는 젊은 층과 달리 그대로 주저앉으며 엉덩이뼈나 고관절 등을 다치거나 심한 경우엔 뇌진탕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많은 중년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무심코 방치했다가는 성장판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과 동시에 평소보다 보폭을 좁혀 걸을 것을 당부합니다. 이미 넘어졌다면 성급히 일어나기보단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일어나 더 큰 부상을 막는 한편 부상이 심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유엔이 올해도 인권 침해 문제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로 13년째인데요. 특히 올해는 이산가족 상봉을 사실상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준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올해도 무리 없이 유엔 총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초안을 마련했고 우리 정부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고문과 강간, 공개 처형, 연자제, 강제 노동 등을 적시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 즉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공고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내용은 올해 새롭게 반영된 문구입니다. 결의안은 2015년 10월 이후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도 영사 접견과 생존 확인, 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 여론과 맞물려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북한 정권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 초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볍게 혐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이번 공격이 북한 정권의 지시로 이뤄진 소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워너크라의 공격 배후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장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대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미 양국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무엇보다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은 북미 또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은 언제나 개막이 임박해서야 참가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여전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이것은 경호도 아니고 과잉 경호도 아니다. 이것은 폭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사는 SBS 방송에 출연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들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비운 13일 방중한 것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외국 국빈이 방문했을 때 그날 공식적인 회담이 없으면 대통령께서 지방 일정을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로 지적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구시대적 관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같은 구시대적인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국가와 어떤 보고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려 한다면 모두 헛수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